이재명 지사, 도지사 측 사퇴 논란도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상민 선대위원장이 잘못했어요. 저는 이상민 선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한 후보에 대해서 필요 없는 논란을 촉발시킨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하필 불법도 아니고 본인이 사퇴를 하고 싶어도 12월 9일까지는 지키겠다고 법적으로 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주당 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걸로 논란을 촉발시켜서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 예. 이 부분은 사퇴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봅니다. 해도 장애인 비하하는 식의 문자는 보내지 마시고요. 그건 네.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거고요. 빌미 주지 마시고 문제는 여기서 정확하게 핵심을 찍은 사람이 나는 추미애 후보라고 봅니다. 진짜 멋있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다라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선 경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1, 2위 후보의 책임이 큽니다. 엊그제는 조폭 사진으로 그 이야기는 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해서도 당초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실현됐기에 예비 경선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떠나 검증이나 현직 사퇴가 필요했다면 후보 등록 이전에 결정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원칙에도 없는 문제가 이처럼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현직 지사가 선거운동에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정세균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여기서 현직이란 말은 국회의원 말하는 겁니다. 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현직 의원이신 후보들께서도 현직의 이점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공약 중에 입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약으로 내걸지 말고 의원으로서 지금 바로 입법을 추진하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그 후보 검증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출발을 해버렸는데 중간에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검증 추진이 만드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랑 저는 추미애 후보가 내가 봤을 때는 이낙연이나 정세균 후보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요. 훨씬 낫죠. 개념이 있잖아요. 훨씬 더 어른스러워서 네. 큰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한 법을 발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 이상의 그 땅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토지공 개념을 적용한 그런 법안들을 4건인가 3건인가 지금 발의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 대선 공약하고 완전히 대선 공약용으로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위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가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이전 10년 동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번 대선 들어가지고 갑자기 기본소득 홍보 빵빵하고 광고하고 막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대선 때문에 일부러 저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건가? 그런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 취임하자마자 홍보 엄청 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와서 그게 대선용이라고 꼽으면 그게 대선용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홍보비. 그러니까 KTX 타면요. 경기도에서 광고가 하나 걸려 있어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이게 다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홍보비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홍보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미디어 시대에. 정부가 뭐 좋은 정책 발표에 무슨 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또는 무슨 뭐 육아를 위한 정책을 발표해 국민들이 몰라요. 전두환 때 같으면은 국정 홍보처 같은 데서 막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때려주면 다 알아서 찾아먹게 돼 있거든요. 그걸 홍보비 여러분 아셨어요? 이재명 지사 나왔을 때 인터뷰하면 경기도에 자전거를 타면은 맞아.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다 보험으로 체결해 주거든요. 헐. 몰라. 왜 몰라?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이것도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홍보가 전체 예산 중에 홍보비를 한 반 이상 쓴다면 모를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홍보비를 쓰는 걸 갖고 이낙연 캠프가 이재명 지사 공격하잖아. 그래서 현직 도지사 이점을 갖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사직 사퇴가 나온 건데 이걸 맞아요. 선관위원장이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근데 사실 도지사 사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사퇴할 때 했던 말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거든. 심지어 당시는 경선 도지사 측 사퇴에 대한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읽어주십시오. 대선 출마 위한 지사직 중도 사퇴는 큰 아픔이다. 대선 출마 위한 지사직 중도 사퇴는 도민에게 큰 실망이다. 중도 사퇴는 대선에서 도민에게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당의 대선 후보가 된 후 지사직 사퇴하면 도민도 이해한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이후에 경선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되느냐? 선관위 유권에서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관위 유권 해석이 본선 가기 전까지는 유지해도 된다가 이제 지금 이런 전통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지금 지사직 사퇴하면요 지사직이 공석이죠. 근데 권한대행이 하겠죠. 저쪽에서는 홍보비라든지 뭔 도지사가 어떤 권력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대선 주자 1위인 사람이 도지사로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랬잖아. 내가 굳이 선택을 한다면 경선을 완주하는 것보다 도지사직을 지킬 거다. 이 말은 지사직을 권력으로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예, 거거든요. 예. 12월 9일 날인가 사퇴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사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선동하는 건 굉장히 좀 선수로 뛰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악플들을 다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장애인 비하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대선 경선에서 유리했다면 원희룡은 왜 사퇴했겠습니까? 그런 지자체장의 직함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선거법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지사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그 면적 자체가 엄청 넓기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되는 훨씬 더 그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오거돈의 부산시장 그게 날아갈 즈음에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유죄를 기리면서 벌금 300을 외쳤던 놈들이 지금 이낙연 지지하는 소위 똥파리들이에요. 그 내가 했던 말 있잖아. 경기도 주식까지 날아가면 우리 정권 뺏긴다. 지금도 그 맥락에서 이재명 지사직 사퇴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김경수 지사까지 지사직 날아갔죠.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자고. 웬만하면 김두관 후보가 지금도 그 씻을 수 없는 예. 컷오프가 되냐 마느냐에 비호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경남도지사를 본인이 당선이 됐어. 그 김두관이 그 엄청 인기가 좋았어. 예. 그 지역 내 어르신들한테 거의 이쁨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장 출신으로. 근데 대선 나오려고 바로 사퇴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던 거죠. 본선 나가는 상황도 아닌데 이미 경선 할 때 자기가 이제 결기를 보여준다고. 최근에 반성을 예, 하셨죠. 예, 이분이 예.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섣불리 뛰어드는 행위. 그 대표적인 걸로는 천정배가 옛날에 안산에서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경기도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그 오세훈이 그만뒀을 때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3일 만에 의원직 사퇴하고 뛰쳐나와서 별명이 찬사인볼트.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뭐 두사인볼트 이렇게 일부한테는 비아냥을 당했던 이런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두기.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는 게 이게 그 도지사직을 잘 유지하는 그 경기도지사의 그게 이 사람 대선 나가니까 이제 12월 말쯤이면은 지방선거랑 연동해서 한 5, 6개월 비어있는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가 다음 도지사로 나오는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지 않고 도지사직이 대단한 위세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팩트를 잘 건드려 준 거죠. 이게 사실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대선 후보로서 뛰면서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어쨌든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을 네거티브 하기 위한 것이 나라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킬 수가 있나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도 선거를 여러 차례 봤지만 이런 네거티브 처음 봤어요. 거기는 이면에 이제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소위 말하면 불가촉 전민. 이재명은 사실 우리 레벨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기득권들의 시각이 되게 많이 녹아있다는 거죠. 이재명 자체는 뭔가 이렇게 육두품이나 천민처럼 느껴지고 본인들은 귀족인 거야. 일종의 서울대 나온 카르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참 뭔가 애매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네. 가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계급이 있구나. 가장 상위 그룹은 미국 박사, 그 다음이 영국 박사, 그 다음이 서울대 박사, 그 다음이 연고대, 그 다음에 지방대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다는 게 어느 순간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의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무슨 토론회나 정책 간담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론자, 뭐 그 발제자, 무슨 뭐 좌장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그 보좌관 경력 10년, 20년 한 그 형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제일 먼저 영국 박사, 복지는 영국 박사, 경제는 미국 박사 딱 좌장으로 잡고 그 다음 토론자는 서울대 한 명, 연대 한 명, 고대 한 명. 그러면 자연스럽게 섭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후단협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후단협 반대하면서 엄청 고생했던 보좌관 형한테 민주당 내 분위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민주당에 이런 게 있구나. 주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푸나님 말씀하셨던 그 육두품이라는 그런 정확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했던 그 뿌리 깊은 감정은 고졸이잖아. 이거였던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건 결국에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두 사이의 그 극명한 차이점은 한 사람은 서울대, 한 사람은 국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국졸이야? 그러니까 그 검정꽃이잖아요. 블랙꽃이. 근데 그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번 그 토론에서 그 학교 생활기록부 컨셉으로 토론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학교를 안 다녀서 생활기록부를 직접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주는 울림이 엄청 컸거든요. 그거에 지금 이번에도 경기도 지사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선에 안 나가고 경기도를 택하겠다. 이게 지역 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경기도 사람들이 들을 땐 너무 따뜻한 말이거든. 맞아요.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가 이재명 캠프에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되치기를 해준다면 땡큐죠. 네거티브 통하지도 않고.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이 민주당 후보 될 가능성 내가 보기 0입니다. 0. 최선을 다해보는 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경선 끝나고 나면 선대위원장 누가 할 거야? 선대위원도 누가 할 거냐고. 추미애. 내가 봤을 땐 그 공동 선대위원장 예. 비슷하게 체제로 가겠지만 예. 결국은 이낙연이 해야 되는데요. 이 스탠스면은 흔쾌히 잘해주겠습니까? 아니 캠프에서 서른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된다고 본선에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팀으로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경선 불복이지. 그게 이제 이 전 방송 정치 1번가에 다루긴 했는데 빼박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나와서 근데 그때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 후보는 주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노무현 대통령만 기억하잖아. 예.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꼴찌의 반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이인재였습니다. 이인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피닉스 이인재. 아, 피닉재. 근데 정말 고졸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이 1등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민주당 경선은 그 반대잖아요. 이미 시간이 이재명을 1위로 만들어 놓고 있어. 그 기득권으로 인식되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나는 내가 봤을 때 이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이낙연은 민주당 당대표 할 때 결국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 진 겁니다. 국무총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대표 한 7, 8개월 할 때 나도 이재명만큼이나 개혁적이야, 추진력 있어, 뭔가 해낼 사람이라는 인식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 끝난 거라고. 근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바득바득 지지율 끌어내리는데 내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단점을 이야기해가지고 야 음주운전한 전과자래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냐면 기득권인 이낙연이 이재명 탄압한다로 가버려.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니까. 그렇죠.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경민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네거티브 사과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경민 의원 MBC, 배재정 의원 부산일보, 윤영찬 동아일보, 박광원 MBC, 저는 이 사람들 여기 다 붙어가지고 그동안 검찰개혁하면서 민주당에서 찍소리 한 번 안 나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네거티브를 열심히 할 수 있나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배재정, 윤영찬, 박광원, 신경민, 설훈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권 교체해서 국민의힘에다 갖다 주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좌편 찍지 마시고요. 얼마나 무섭겠어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영청장이 딱 찍으면 어떻게 얼마나 무섭겠냐고. 언급만 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재명 지사를 뭐 완벽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추미애든 그 누구든 간에 보호하면서 가고 싶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지자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낙연 캠프가 좀 너무하네. 그럼 이낙연 캠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묘하게 조국 장관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당시 국무총리 뭐 이런 느낌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명 뭐 다 알려진 전과 사법 뭐 음주운전 이런 거를 검증하실 게 아니라 진짜 최성희랑 사진은 왜 찍으신 거예요? 아직 안 나왔죠. 그 당시에 종로에 있는 예술인들이랑 단체로 뭔가 만나서 뭐 예. 했다는 그 단체 사진이 안 나온 거죠, 아직. 2021년 말은 15명이 만났다는데 사진은 최상위 3월 26일. 3월 26일. 그게 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사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물어봤잖아. 그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 후보는 최성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그 모임을 진짜로 단체 모임이었는지, 그러면 단체 사진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실제로는 내가 그런 거잖아. 이낙연이 조국을 반대했을 수 있다니까?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예, 예. 장관 임명에. 근데 조국 장관 지지자들한테는 마치 내가 조국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처럼 뉘앙스 뿌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검증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자들하고 지지자 15명을 만났는데 단체 사진을 안 찍었다는 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정말로 그게 종로구 일대를 도는 선거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선거 자켓 한 번은 입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을 그냥 이게 최성애든 누구든 그냥 상관없이 다 악수하고 만났다. 일이 안 돼. 네. 그 맞아요, 생각을 해볼 맞아요. 수가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면 그게 가능하죠. 예. 그리고 그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본인이 그런 의심을 받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얼굴이 다 알려진 총리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가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거기에 최성애가 있고 거기가 최성애 동양대야? 그러면 거기는 피해 가야죠. 왜 본인이 그런 거를 다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해명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최성애의 홈그라운드 그 커피숍까지 가서 사진 찍었을 때 이게 진짜로 단체 중에 한 명의 사진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최성애랑 단둘이 뭔가를 만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라 예, 사진 공개하라는 예. 건데 그 답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그쪽 그 예술인들 모임이나 선거 캠프나 당연히 단체 사진 찍어요. 또는 회의하는 모습이라도 찍는다고, 간담회하는 모습이라도. 그게 사진이 나와주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후보 검증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쓸데없이 이재명 도지사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